마지막 발표할 기관은 어디입니까? 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라는 비전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춘천 동부 노인복지관의 발표입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할 정경자 선배 시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 동부 노인복지관 선배시민 활동가 정경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춘천에 찾아가는 왕진 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선배시민의 정책 제안입니다. 앞서 많이들 말씀하셨지만 고령화, 초고령화 이런 거 곧 닥칩니다. 현재 춘천은 많이 강원도가 그렇죠. 많이 고령화돼 가고 있고 2025년은 전국적으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발표할 왕진 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왕진 의료 하면 들어보셨거나 또 과거에 경험해 보신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왕진 의료가 1980년대까지는 시골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80년대면은 4, 50년 전에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우리들 부모님 세대에서는 아마도 왕진 의료를 받아보신 적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료법은 33조 1항에 의해서 대면 진료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진 의료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형편을 따져보면 의료 제도가 미비한 지역 또는 병원을 직접 찾아갈 수 없는 장애인과 노인들의 경우 왕진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왕진 의료에 대한 얘기를 거론하는 것은 그만큼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과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를 옮겨온 것입니다.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 장애인 추정 인구 수를 말합니다. 2005년도에 봤을 때 214만, 그 다음번 또 다음번 2017년도에는 267만이라는 숫자로 늘어갔습니다. 그러면 5년과 17년, 12년 사이에 무려 30% 이상을 증가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밑에 그래프는 이 고령화 인구 때문에 또 그렇지만 그걸로 인한 장애로 인한 노인의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005년도에 32.5%였으면 2017년도는 46.6% 증가하는 추세죠. 밑에는 그 1인 가구를 말합니다. 장애인 숫자 중에서 1인 가구도 역시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선생님 발표에도 이 고령화로 인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1인 가구와 고령 인구와 장애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왕진 의료 서비스가 지금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보는데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과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셨듯이 그런 인구는 자꾸 늘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현실적인 그런
사항을 타파하려고 2019년 12월 27일 왕진의료 서비스를 부활시켰습니다.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채 1년도 아직 안 됐지만 왕진의료 서비스를 부활은 시켰는데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부활을 시켜놓고 보니까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평의원, 지역의 마을협동조합, 의료 이런 분들이 참가하는 인원이 아주 적었습니다. 그것도 대도시를 볼 때 서울 같은 데는 그래도 107개소, 경기 같은 데가 92개소 쭉쭉 내려와 가지고 강원은 단 3곳뿐입니다. 그 3곳도 동해, 원주, 강릉 이곳에서 각각 한 곳씩 의원이 참가해서 3곳뿐입니다. 그러면 춘천은 이 왕진의료 서비스 시범사업에 한 곳도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저희들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 이런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춘천시라고 해서 거동이 불편한 그런 노인이나 환자가 없습니까? 많죠. 많은데 왜 시범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나?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역할, 선배 시민의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 중심의 보건 서비스 확대 및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 공중보건 전문성 확대를 위한 자원을 조사하고 또 어떠한 법률적 장벽이 있는지도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강원도청, 시청, 부서를 방문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잘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 중심의 보건 서비스 확대를 지자체와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으로는 시민의 중소병원 및 지역의 중소병원 및 의료협동조합이 왜 왕진의료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지를 강원도청과 시청 그리고 춘천시 의회가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지역의 병원과 함께하여 의료 서비스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역의 의료인들의 변화 또한 필요합니다. 정책만 따라서도 되지 않습니다. 의료인들의 변화가 적극적으로 절실한 그런 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변화된 모습을 보겠습니다. 네, 첫째,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둘째는 지역사회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의료협동조합, 마을의원이 경영 개선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게 내 얘기, 우리들의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왕진의료 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우리 선배 시민은 다 같이 노력할 것이고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는 춘천에 찾아가는 왕진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대형 병원 의료 서비스 이용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합니다. 박현상 선배 시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 동부노인복지관 발표자 박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대형병원 의료 서비스 이용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주민센터나 또는 대형병원에서 무인 계산기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원래 목적은 보다 편리하고 빠른 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기계지만 우리 같은 노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무인 계산기를 이용함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원인 및 상황을 본다면은 지금 인공지능 시대로 인하여 의료기관 창구 무인화 가속되는 상황인데 여기를 보면은 2006년도에 디지털 이런 그 무인 기기가 6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3,000억이라는 그러한 수요가 생긴 거죠. 그리고 우측을 보면은 연령별 연령별을 본다고 하면은 온 국민을 100%로 봤을 때 20대가 130%에 가깝고 70대는 30%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네들의 어떤 디지털 사용이 엄청 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선배 시민의 역할을 내는 디지털 시대에 따른 삶의 변화 및 노인들의 불편한 사항을 인식하고 노인 및 장애인들의 무인기계 사용의 불편 사항을 조사하며 사회적 장벽이 없는 의료 서비스 이용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해야 됩니다. 또한 지역 대학병원, 춘천시청 그리고 관련 부서의 도우미 배치를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입니다. 선배 시민 활동가는 무인 시스템 도우미 배치를 요청하고 장애인, 노인 환자 창구 개설을 요청하며 춘천시청에서는 도우미 연계 방안을 모색해주고 또한 자원봉사 일자리 연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역 대학병원에서는 장애인, 노인 환자를 위한 전용 창구 개설과 무인 시스템 도우미 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변화될 모습에는 앞으로 변화된다고 보면은 대학병원 이용 편의성이 개선될 것이고 고령층 디지털 소외감이 해소되며 무인기기 사용의 과도기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춘천시청이 자원봉사자, 노인 일자리를 도우미 배치와 연계하여 노인들의 편안한 대학병원 이용과 일자리 창출을 고민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 대학병원들은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에서 예약 및 진료 그리고 수납에 사회적 장벽이 없도록 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의무도 함께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자분이 남았군요. 마지막 발표는 김춘자 선배 시민입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에 대해 제안한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 동부노인복지관에서
선배시민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춘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제안할 내용은 우리 자원봉사 마일리지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잘 활용할 수 있고 그 저변을 넓힐 수 있을까 하는 거의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배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으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많은 그 선배시민들이나 우리 시민들도 아마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1992년부터 여성회관에서 자원봉사를 한 15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춘천 동부노인복지관에서 2011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15년 정도 되죠. 그래서 올해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봉사한 지가. 근데 그 전에 15년 동안에는 자원봉사만 했지 마일리지라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봉사자들이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마일리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빛을 본 거는 이제 불과 1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마일리지가 이렇게 많이 쌓여가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마일리지에 대한 것이 봉사자들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일반 시민들은 지금 인식이 많이 부족해요. 마일리지가 뭐야? 봉사하면 그만이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안다고 해도, 두 번째로는 안다고 해도 이 다양하지 못한 마일리지 때문에 야, 이걸 어디다 써야 되냐 도대체. 그래서 두 가지, 지금 저 5번까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두 종류가 있다고 크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읍면동에 있는 우리 복지센터, 행복복지센터라고 그러나요? 주민센터에 가서 우리가 등본을 떼거나 뭐 초본을 떼거나 이런 우리 개인 서류를 뗄 때 그 수수료로 대신 마일리지로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 3, 4, 5번은 통틀어 묶으면 주차장에 대한 것입니다. 공용 주차장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로 그 주차료를 조금씩 감면을 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밖에 지금 여기 안 돼 있고, 한 가지 더 있는 것은 우리 지역 그 사회에 나가면은 그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가 약국이라든지 털어 해서 시하고 이게 협약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 가면은 3% 내지 5%, 많은 데는 7%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넓게 되지 못하고 내가 사는 데서는 한 번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선배 시민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우리 선배 시민들이 자원봉사 마일리지 수요처를 확대해야 되겠다. 또 사용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마일리지를 우리가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활용법을 모색해 봐야 되겠다. 셋째, 공적 영역에서 자원봉사 사용처 확대를 우리가 조사해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네 번째, 자원봉사센터나 춘천시청이나 이런 관련 부서와 우리가 함께 좀 논의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까요? 자, 세 가지로 지금 묶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선배시민 활동가들이 할 일이고요. 두 번째는 춘천시청이나 시자원봉사센터나 이런 우리 복지관 이런 데서 같이 유관관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게 있고요. 세 번째 묶은 거는 지역문화기관에서 또 지역소상공업체에서 또 우리 지역복지관에서 이런 데서 어떻게 함께 고민해 볼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배시민 활동가들이
그런 활동 뭐가 있나 보니까 지역문화 활동을 자원봉사 말고 연계하는 것을 우리가 요청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인프라를 좀 더 넓혀서 구축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 우리가 제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지역에 나가서 활동하면서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게 문화활동에 아주 적절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화활동에 대한 걸 조금 적어봤습니다. 마을 축제, 몸집 극장에서 축제할 때 거리 축제는 우리가 그냥 볼 수 있지만 극장에서 갈 때는 다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또 인형극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인문학 강연이 있습니다. 강연이 있을 때도 물론 우리가 참여하면 그냥 또 수강할 수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소정의 수강료를 내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특히 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우리 지역에 콘서트 같은 것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콘서트가 오는데 우리 춘천시가 문화 그 민도가 강원도 3개 시 중에서 제일 낮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 참석들을 많이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콘서트에서 우리가 마일즈를 가지고 내가 쓸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콘서트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젊은 분들은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도. 그런 분들은 스포츠 행사에 FC 홈 경기를 한다든가 할 때 이럴 때도 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춘천 삼천동 가면 KTNG 상상마당이 있어요. 거기서도 무슨 공연을 하거나 그 옆에 조그만 전시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사진을 앞에다 하나 걸어놨는데 사진을 제가 보기도 너무 예술적인 감각으로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좀 들어가 보려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한번 갔었는데 지금 이제 가보자 하고 들어가니까 돈을 내야 돼요. 입장료를. 근데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예 그냥 가자. 그래서 그냥 와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작지만은 우리가 내가 쌓아놓은 열심히 봉사해서 쌓아놓은 마을을 가지고 그럴 때 작은 돈이지만 쓸 수 있게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선배 시민 활동가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그 지자체 춘천시청과 또 우리 봉사들 관련 춘천 자원봉사센터라는 거 있는 거 아시죠? 네, 거기 이런 데다가 우리가 저도 지역에 여러 봉사자들이 좀 더 어떻게 봉사를 많이 했는데 이걸 어디다 쓸까 이렇게 일반 같은 데도 쓰지만 두 번째는 내가 소속해 있는 지역 그 복지관에다가 기부하는 제도도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 근데 그거는 내가 봉사할 시간을 기부를 하면 그 돈을 어떻게 쓰겠어요? 지역 화폐로 만들어 바꿔줘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우리 지역에 우리 복지관에 또 필요한 곳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전일까? 세 번째는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 문화기관들이나 또 지역 상공업체에 계시는 분들이나 지역 복지관에서 이런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업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 이거를 우리 선배 시민들이 앞장서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지금 자원봉사증이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어요. 이 자원봉사증이 2년에 한 번씩 바뀌어주는데 1년에 몇 시간 이상 그 기준에 도달하면 봉사증을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4번째 받았는데 6년이라고 7년째 제가 지금 봉사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한 번도 못 써봤어요. 쓸 데가 잘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시청에 가서 뭐 주차를 하게 되면 민원 주차로 그냥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주차장은 또 잘 또 안 쓰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봉사증을 가지고 식탁에 뭐 닭갈비집이 어느 집에 그 많은 닭갈비집 중에
몇 개가 협약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내가 잘 안 가는 데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이렇게 많이 좀 확대가 되면 우리 봉사자들도 양질의 그런 문화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에 관한 이야기죠. 이제는 우리도 좀 챙겨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지역문화 공연 및 강연 활성화에 또 기여할 수 있겠다. 세 번째, 과연 이 마일리지의 가치가 어떤 건가. 그래서 그게 작은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요. 봉사를 하고 나면 물론 시간이 얼마 들어가고 가지만은 그것을 이제 쿠폰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주시면 우리 저 카페에 가서 뭐 차 마시고 그러면 쿠폰 찍어주잖아요. 10개 찍으면 커피 한 잔, 음료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봉사를 했을 때 쿠폰을 만들어 주시면 그 쿠폰이 상품권처럼 사용할 수 있게 이런 방법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 마일리지에 대한 가치가 자꾸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면 지역 카페 사용 활성화가 돼야 되겠다. 결론은 우리가 자기의 개발과 또 지역의 어떤 조금 보탬을 하기 위해서 봉사원 봉사활동을 아까 어떤 분은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신다고 그러는데 바쁘신 분들이 봉사 더 많이 하세요. 여기 선배 시민들 전부 다 자원봉사도 하시거든요. 예, 뭐 수강하시는 분은 그렇고요. 시청하시는 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춘천에서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전부 참여하시고 그게 정말로 보람 있는 일이구나. 그리고 이 봉사에 대해서 이만큼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가치가 좀 더 변화되고 많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했고요. 전 춘천 동부노인복지관의 선배 시민 김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